선생님들 나오는 게 저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과실수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 내려져 있죠. 바위 위에 뿌리 내렸으면 어떨까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안 맞는 거죠. 그래, 당연히 땅도 좋은 땅에다가, 그 자양분이 많은 좋은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가 놓고, 그러면 야가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죠? 가지도 벌져 나가고, 막, 그죠? 많은 가지가 벌져 나가면서, 그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죠. 더 자라지 않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 나오고, 그죠? 열매져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열매가 땅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떨어지고 나무가 앙상하게 되면서 나무에 있는 꽃잎하는 잎들이 다 떨어지면서 다시 땅으로 돌아들어. 이 안에 있는 수분들은 어디로? 뿌리로 간다는 거죠. 이 원리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나무는 자라나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자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군대 가면 숲이 많은 쪽에 가면은 남쪽 방향을 어떻게 찾는다? 나무 가지가 어느 쪽으로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나무는 태양에 의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그래, 다시 말하면 태양은 나무를 길러주는 거죠. 성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꽃을 피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잘 있는데 여기에 태양이 잘 있어야 되겠죠. 그래, 가을에 열매가 당도를 높이려고 하면 가을에 태양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 자연에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익을 때쯤 과일이 수박이나 과일이 익을 때쯤에 비가 막 왔어. 비가 오면 이 과일 작물이 어떻게 될까요? 당도를 잃어버립니다. 이 자연은 명리학의 가장 기본은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리학 기초 과정에서는 자연이 변화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더라.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변화하는 거는 음양으로 변하더라. 두 가지로. 이런 쪽으로. 음양으로. 어떻게? 낮과 밤. 그죠? 덥었다가 추웠다가 겨울 여름. 이런 거죠. 또 뭐 남녀 관계 음양. 그죠? 그 음양이 조화로워야 된다잖아요. 어떤 그런 그 자연의 변화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뭐라고 아까 표현했죠? 5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 토라고 표현한 땅을. 나무는 당연히 목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하의 자양분은 물, 수일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도 수일 것이고, 태양은 뭐겠습니까? 화일 것이다. 그럼 뭐 있습니까? 열매는, 요 열매가 결실이 금이에요. 그러면은 목, 화, 토, 금, 수, 자연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사주 명의 8글자를 딱 열어보면 오행으로 이렇게 표시가 딱 돼 있습니다. 오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앱 가르쳐 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까는 건데 이 오행으로 딱 나타나요. 그러면은 나는 수가 많다 하더라 했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더라라는 거거든. 그럼 물이 많고 태양이 가려져 있어. 이 나무는 어떨까요? 뭔가 하나가 많다라면 다른 건 뭔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반대인 것이. 왜? 정해져 있거든, 8글자가. 8글자가 오행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하나가 많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물이 많아, 수가 많아, 자양분이 많아.
그래서 사람으로 본다면 중국 과정에 가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제 연계되는, 시키는 거죠. 모를 많으면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만 많이 있고 성장을 하되 결실, 태양이 있어서 결실을 맺게 해야 되는데 어떨까요? 결국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죠. 명리를 배우는 목적은 아까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삶의 시를 배운다. 어디서? 자연이 변화하는 것에서.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뭘까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수가 많다. 수가 많으면 다른 게 부족한데, 그러면 상대적인 화라는 게 있어서, 또 아니면 수를 가두어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를 조절해 주는. 그래 아까 목이 필요하다 하더라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큰 나무는 물을 그대로 다 수용하거든,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 명 8글자 중에 요 5가지 요 오행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수가 몇 개, 목이 몇 개, 화가 몇 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든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나무는 꽃이 피울 수 없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명식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에서 꽃 피울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된 얘기입니다.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명식을 대비해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사주는 물이 많은데 화가 없어. 그러면 내 인생에 이 나무는 빛을 발할 수 없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할까? 자, 필요하다면은, 명리적으로 필요하다면은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관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 또, 아까 그 말씀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술을 목이 설기시키거든. 빼내거든. 흐르게 해주거든요. 이 나무는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화가 잘 있어. 목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 인생은 뭘까?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면은 명리학적으로는 오행적으로 목이 필요해. 이거잖아요. 나무가 필요해. 그렇게 철학가만 하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뭐 그나마 나무 목죽 차고 뭐 여름에 나무 그 끌어안고 집에 나무를 갖다 키우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노력하는데 얼마나, 그죠?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나한테는 이 나무라는 것이 글과 학문을 뜻하는 그러한 인성이 될지, 나의 스폰서를 뜻하는 후견 이런 것이 된지, 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돈 버는 과정에 있는 그 일을 뜻하는 건지, 또는 내 명예를 뜻하는 건지 사람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내 삶에 만약에 이게 목이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직장이더라. 나한테 직장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직장 생활이 잘 안 돼요. 자꾸 옮기게 돼 있어. 왜?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수분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목이 마르잖아. 그걸 갈구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나 없는 거거든. 그러나 물은 자꾸 마셔줘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다는 얘기죠. 나무가 없다면은, 이게 직장에 속한다면은 직장에 이따가도 없어지고 이따가도 없어지고 자꾸 이런 환경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 그냥 그 직장에 내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있어라. 그러면은 나한테는 자양분도 있고 이 나무가 태양도 있기 때문에 어느새 자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꾸준히
가만히 직장생활 묵묵히 하거라 하다 보면 이미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탄탄하게 아주 높은 당도의 진짜 과일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뭐다? 내 인생의 결실인 거죠. 내 인생의 결실. 그래 다시는 내 인생의 결실을 진짜 올바르고 진짜 좀 괜찮게 결실이 명예이기도 하지만 이걸 괜찮게 잘 마무리하려고 하면 명리학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화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거든요. 밝음. 또 자양분도 있어야 되고 수. 그래서 이게 이제 골고루 잘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면 중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중용. 그죠? 중용.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그 8글자가 또 이런 오행이 잘 중화를 이루고 있는 게 좋다. 그런데 10개 같으면은 딱 각각 2개씩만 딱 맞겠는데 4주라 했어. 아까 그죠? 그럼 4개 기둥밖에 없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 자연이 변화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하늘과 땅 아래 자연에 같이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 자연은 인위적이지 않죠. 스스로 자자에 스스로 지대로 그렇다는 거든. 그럴 연자 써서 자연이 그렇다. 그럼 그 자연이 그런 대로 지 마음대로 천수상 지수형 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보면서 그런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 인간들도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수명만 다를 뿐이지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 속에 자연이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 하나의 과실수로 봤을 때 내가 다 있어. 자양분도 물이 충분히 있어갖고 봄만 되면 세상이 파란 세상이 뿌리에서 물을 빠르 끌어당기려잖아요. 점점 어디 저 잎까지 물기가 다 올라가잖아. 그래 여름이 되니까 또 여름이 태양이 장렬하니까 꽃을 화려하게 피우죠. 꽃을 화려하게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가 가을이 되니까 어때요? 다시 결실을 맺기 위해서 꽃을 떨어뜨리고, 그죠? 이 물줄기는 다시 수분은 뿌리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단풍이 들면서 잎은 떨어지고 열매들만 남아있죠. 그래서 좋은 열매들은 수확을 거둬들이고 또 제대로 떨어진 건 떨어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 사계절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봄은 목이라고도 하고 따뜻한 여름은 화라고 하기도 하고 결실이 있는 봄은 가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겨울이 수예요, 수. 또 이건 낮과 밤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 접목시킨 거죠. 그러면 내가 다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검이란 게 없어. 열매가 없어. 이 나무가. 근데 열매가 없는 명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있단 말입니다. 그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때? 내 인생의 명예 열매가 결과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그 결과를 없으면 다른 거는 다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넌 검이잖아요. 검의 기운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잖아. 그죠? 검의 기운, 그럼 우야뭐 검의 기운을 많이 가지노. 이제 이런,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지만, 그죠? 하나하나 정리하는 단계부터 검이라면 이제 이 정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삶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부터 탁탁탁 개고 저녁 때 일기 마무리 탁 하고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우리 조그만한 습관 하나가, 그죠? 내 조그만한 내 행동 하나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나의 미래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제 사주 명식에다가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무조건 자연이 어떻게 변화한다. 사실 지금 금방 이제 이해 다 하셨다고 내 생각되는데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햇볕은 창창한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를 거 아니에요. 마를 거. 그러면 어때? 자양분이 없으니까, 태양은 있으니까 화려하겠죠? 화려하겠죠? 밑에 자양분이 없으니까 오래되면 말라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외화, 화려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텅텅 비있는 지식이 없는, 자양분이 없는, 내적으로는 빈곤하다. 외화, 내빈나는 그런 형국의 명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기운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수. 자연에서는. 우리 말라들어가는 나무꽃 있으면 왜 계속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내한테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물인지. 말 그대로, 오행적으로는 물이라, 수라. 그러나 나한테는 내 삶 속에서는 뭘까? 글과 학문을 뜻하는 인성이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욕심이 없는 재물이 될지, 이게 이 글자가 재물을 뜻하는 재성이 될지, 명예를 뜻하는 관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관계의 인연으로도 이 수가 아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수가 진짜 내가 친구더라, 동료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친구, 동료들과 많이 사귀라는 얘기야. 그런 사람과 인연을 더해라. 또는 만약에 뭐 글과 학문을 뜻하는 그러한 글자이더라. 그러면 공부에 더 전진해라. 어떤 공부라도 배우러 나가라. 또 인연은 나보다 윗사람, 또 선생님 같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라. 그래 하다 보면 이게 돌아서 나인들은 내 인생이 결과가 마무리가 잘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부족분을 채워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가 나이 들어서 내 인생의 결과가 잘 나오더라는 거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 완성된 사주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 아까 운에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운에서. 이게 없는데 대운이라는 이 운이 있어. 10년, 20년, 30년마다 크게 오는 대운이라고 해서 좋은 큰 운이 오는 게 아니라 크게 변화하는 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8글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수가, 명리학적으로 수가 자양분이 없는 명일지라도 운에서 이게 오는 게 있어. 한 30년씩 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운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운에서는 대발합니다. 그 운인 줄 모르잖아,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리학은 이 자연의 변화함 속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운다라는 건데, 그럼 내 삶의 방향성도 나는 어디로 가는 게 내 인생을 성공하는 길로 가는 길이고, 또 내 인생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 자연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자연에서 명리학을 배워서 내 삶 속의 생활의 지혜로 쓰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서너 시간씩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좀 다르게.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체계적인 학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본다면은 태양이 없으면 그럼 이 나무가 꽃을 못 피우겠네. 그럼 만약 이런 사람의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의 기운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럼 내 삶의 방향성을 화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화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화는 사교적이다. 많은 활동을 하다. 낮에 활동하잖아요. 물론 밤에 특별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도시 아저씨들도 요즘은 그런 잘 없잖아요. 그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이러다 보면 내 인생의 결과가 알차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다니까. 누굴로, 그들로부터 인해서 인연을 맺어가는 거라.
그럼 그럼 이제 정해지잖아. 나의 삶의 방향성은 이거구나. 여기구나.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 따지고 보면 이 내용이 자연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맞잖아요. 한 토시도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자연에서는. 그죠? 이게 이대로 우리 인간들 이 자연 속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하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 믿나 안 믿나가 아니죠. 풀어보면 알죠, 풀어보면. 자연이 내 명식을 자연에 던져놓고 보니까 그림을 딱 그려보면 나와요. 이런 그림 그럼. 그럼 내 삶의 방향은 이쪽이구나. 그럼 이쪽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 어느새 나의 명예 품격이 높아지겠구나. 결론이 그렇게 따르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다 이해되셨죠? 그래, 작년 질문이 없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